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후원금이 더 들어옵니다. 댓글로 아이디어 신청도 많이 해주세요. 광고도 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의 그 인도계 저널리스트죠. 굉장히 유명한 파리드 자카리아. 네. 뭐 아주 유명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네. 지금 ABC 앵커를 하고 뭐 지금 그 ABC 말고 그 CNN의 그 이 GPS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도 자주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터뷰 기사 인터뷰를 많이 진행하는 아주 뭐 그 학자급 저널리스트 아주 유명한 국제정치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예, 그런 분이 있죠. 몇 년 전에 이제 남의 기사를 한번 표절했다가 곤욕을 치른 적이 예, 있습니다. 그 뭐 네. 그때 막 사과는 그래도 진솔하게 하더라고요. 그때 네. 그 저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뭐 하도 뭐 표절 이런 문제가 네. 복잡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뭐 센 표절도 아니에요. 뭐 문장 어떻게 뭐 저 잘못 인용하고 그런 건데 네. 뭐 자기가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그래서 뭐 용서를 받았고 지금도 그냥 뭐 네. 이 이름을 날리는 그 저널리스트로 아무튼,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때 진행하던 프로그램은 일단 다 하차를 하고 자숙 기간을 그러면 거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유명한 자카리아가 최근에 국제회의, 유럽에서 열린 국제회의죠. 유럽에서 그 내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네. 나는데 그 국제회의에 갔다가 거기 참여한 그 유럽 지도자들 몇 명하고 그 인터뷰를 한 거가 있는데 네. 푸틴하고 한 인터뷰가 그냥 그렇대로 재미있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네. 예. 거기서 그 트럼프 얘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예, 그 트럼프하고 푸틴이 그 트럼프가 지금은 뭐 일단은 거의 그뭐 물론 이제 공화당에서 쫓겨내겠다는 사람도 있지만은 네. 어쨌든 표상으로 1등으로 그 이제 이 공화당 당내 경선을 통과했습니다. 경선을 통과했죠. 네. 이제 전당대회만 하면 되는데 그 한참 전에 푸틴하고 이 트럼프가 서로 상대방이 괜찮은 인물이다라는 식으로 이 코멘트를 날린 적이 있어요. 그건 몰랐습니다. 둘이 서로 네. 그 사람 좋다라고 그러고 이제 또 트럼프도 푸틴 괜찮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또 어떤 보통 저널리스트들은 트럼프나 푸틴이나 둘 다 똑같은 푸틴은 네. 또 독재자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카리아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뭐 자기 얘기한 거가 다 그대로 전달된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는 그 트럼프를 무지하게 브라이트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플램보연트 뭡니까 그게 뭐 이제 막 그 뭔가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는 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 미국의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하고 다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네는 다른 나라의 국내 정치를 간섭하지 않고 뭐 힐러리나 트럼프나 전부 다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이 선택한 사람을 자기네들은 그 나라 그 대표로 인정을 하고 다 딜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식으로 난 그 말하는 걸 보고서 역시 참 뭐 우리가 보는 독재자 뭐 이런 이미지도 있지만은 그 능수능란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치인이로군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 사람이 KGB 출신이니까. 그렇죠. KGB 그러니까 총책임자였으니까. 네, 뭐 그러니까 참 뭐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네. 지금 국내 언론들은 사람과 돈이 힐러리에게 몰린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충근 박사님은 어떤 강연에서 팔리는 책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트럼프를 좋게 봐준 책들이 더 네. 많이 나간다. 이건 통계입니까? 아니 통계가 아니라 필입니다. 필. 네. 저는 뭐 그냥 미국 아마존닷컴에서 이제 책을 뭐 정기적으로 구입해서 보기 때문에 뭐 수시로 들락날락거리면서 책을 체크하는데 내가 아직 과학적으로 계산해 보진 않았어요. 네. 트럼프에 대한 책이 일단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책보다 훨씬 많다는 거는 팩트입니다. 네. 쭉 보고서 새로 나온 책 쭉 보면은 트럼프 책이 훨씬 많아요. 트럼프를 주제로 한 책이.
그리고 뭐 우리가 그걸 다 읽어보지 않았지만은 그 책이 뭐를 썼다라는 거가 다 이렇게 소개가 나오잖아요. 트럼프에 관한 책 중에서 상당 부분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책이 많습니다. 네. 근데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책이 전체 권수에서 트럼프보다 분명히 밀리는데 힐러리 클린턴에 관한 책은 힐러리 클린턴을 깎아내리는 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나왔나요? 나올 예정인가요? 저 그거-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남편 클린턴이 대통령 시절에 그러니까 아주 남편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비밀 경호원 하던 그러니까 대통령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죠. 백악관에서 바로 옆에 그 지근거리에서 지근거리에서 경호하던 경호하던 네. 사람이 이번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뭐 저도 이제 구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6월 28일인가로 뭐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 책인데 하여간 뭐라고 이 소개가 나왔냐면은 그 앞부분을 조금 읽어보니까 요새 그 책 사기 전에 다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이른바 맛보기라 그래가지고 몇 페이지는 보게 해주죠. 앞에 그 몇 페이지 볼 수 있어요. 목차 보게 해주고. 목차 다 볼 네, 수 있고.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못 볼 걸 봤다는 거예요. 못 볼 거를.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대통령 부인의 모습을 보고 좀 너무나 황당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참 속으로 말을 못하고 그 집에 가서 자기 부인을 이렇게 그 마중 나온 부인을 껴안고서 말없이 당신 같은 사람하고 살고 있는 게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그 책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책이 요번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 CNN에서 디베이트가 붙었습니다. 네. 그 공화당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어떤 여자가 나와서 왜 하필 지금 책을 찍느냐고 막 화를 내고 그러더라고요. 의도적이지 않느냐. 그렇죠. 의도적이다. 그랬더니 뭐 이쪽에서는 그게 어떻게 의도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이 4년 전에 클린턴이 나와서 할 때 그 클린턴이 나와가지고 8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오바마하고 네. 경선 붙었을 때 그때 왜 하지 않고 지금 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긴 그러는데 하여간 뭐 지금은 후보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그때는 민주당 후보가 안 됐으니까. 안 됐고 네. 안 됐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하여간 나왔는데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는 직접 그 선거 방송이라든가 네. 광고에서 상대방을 그냥 막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비난을 해도 그러니까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선거법상. 선거법상 괜찮아요. 그냥 막 욕을 해대고 네. 거짓말한 거를 막 다 그냥 불어넣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선거하는 거 가서 텔레비로 보면은 정말 이래도 되나 할 정도로 네. 대한민국 선거는 진짜 신사적인. 네. 진짜 신사들이죠 여기는. 근데 미국은 뭐 그냥 정말 이전 투구를 하는데 그 책이 이번에 나와가지고 뭐 텔레비에서 그거 책 나온 데 대해서 뭐 서로 논쟁까지 벌일 정도니까. 근데 하여간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하여간 클린턴에 대한 책이 트럼프에 관한 책보다 조금이고 네. 그리고 트럼프에 관한 책은 상당 부분 트럼프 지지하는 쪽으로 돼 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책은 좀 이렇게 사생활을 폭로한다든가 뭐 자격이 없다라든가 이런 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딕 모리스라는 전설적인 예. 스핀 닥터. 그러니까 이 스핀 닥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모르는데 약간 말하자면 이렇게 회전을 줘가지고 그러니까 그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바꾸는 이게 선거 전략의 귀재죠. 선거의 그러니까 귀재죠. 30대 때 이른바 빌 클린턴의 선거 전략을 빌 클린턴을 네. 도왔던 사람인데 대통령 만들었습니다. 결국.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지금 그 이후에 모든 거 하는 걸 보면은 그 클린턴 쪽이 아니라 반대 쪽에 지금 서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화당 쪽인데 오히려 네. 요번에 그 책도 이제 지금 아까 내가 그 경호원이 썼다는 책하고 비슷한 아주 그것도 폭탄 같은 책이 될 것 같은데 그 책은 아마겟돈입니다. 제목이 아마겟돈이 그 지구 끝나는 전쟁이 네. 아마겟돈이죠. 그 책에 그 뭐 우리는 그냥 또 그 소개한 것만 봤지만은 힐러리 클린턴이 되면은 그냥 아마겟돈처럼 아마겟돈이다 그게. 그래갖고 네. 부제가 어떻게 트럼프는 클린턴을 깰 수가 있느냐 해서 그 작전을 쓴 겁니다. 네. 그래서 나 뭐 중간중간 인터넷으로 읽어봤는데 클린턴이 져야 된다라는 그런 식의 책이죠. 근데
뭐 그 책 쓴 사람의 그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그 명성을 봤을 때 그 딕 모리스 정도 되는 사람이 그런 책을 썼다는 것도 상당히 그 좀 시사하는 바가 충격이에요. 있네요. 네. 네. 지금 그래서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미국의 그 선거할 때 그러면 선거가 이제 파티 비슷합니다. 페스티벌이에요. 그래갖고 전부 모자 쓰고 다니고 티셔츠 입고 다니고 네. 뭐 단추에다가 뭐 트럼프 뭐 힐러리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그러는데 그런 그 소품들이 압도적으로 트럼프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국내 언론에 나온 돈과 사람이 클린턴에게 몰리고 있다. 이거는 그거 난 모르겠어요. 오보일까요? 아니면은 난 그거 참 이해.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전에 제가 그 트럼프 현상에 대해서 그 우리나라 좀 엘리트 지식인들이 모인 그 한미 우회협회라는 데 가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이 현상을 팩트를 알아야 된다고 했더니 그분들조차도 그 미국에 대해 상당히 잘 아는 사람들인데 네. 뭐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무슨 데이터를 하나 보여줬냐면은 미국 역사상 정말 예상을 깨고 아주 압승을 거둔 대통령이 레이건입니다. 네, 로널드 레이건하고 먼데일.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재선 때고. 네. 레이건 초선 때는 지미 카터. 현직하고 현직 붙은 거예요. 대통령. 네. 현직 대통령하고 붙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80년에 선거를 했죠. 80년에. 네. 그런데 79년 12월에 카터하고 레이건하고 비율이 어떻게 나오실지 기억 안 나시죠? 네. 60대 30입니다. 60대 30. 60대 30이고 그리고 거의 그 내내 그러니까 그 선거하는 기간 내내 레이건이 한 번인가 두 번 앞서요. 네. 그 큰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그냥 뭐 50대 20, 뭐 50대 30 그 정도로 네. 이 카터가 앞서갑니다. 뭐 현직 프리미엄도 있었고. 뭐 현직 프리미엄도 있고 막판에 뒤집는데 그 맨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살짝 앞서는 거로 나오는데 선거 결과는 그거보다 훨씬 앞서는 거로 네. 나왔습니다. 랜드스케이프 빅토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50개 중에서 47개인가를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49개를 승리했고. 그렇죠. 물론 이제 전체 투표율로 보면은 먼데일도 40몇 %를 그렇죠. 얻었습니다만. 근데 이제 미국은 네. 주별로 이제 네. 승자가 다 가져가니까. 먼데일 자기 고향주만 이기고. 미네소타 한 군데 이기고 네. 49군데를 졌죠. 근데 카터는 현직인데 47군데에선가 졌습니다. 그 한 세 군데 조지아하고 몇 군데 이제 거기서만 이겼어요. 조지아주 주지사였으니까. 네. 그런데 내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여론조사 결과는 이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레이건이 도무지 당선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레이건 현상하고 지금 트럼프랑 비슷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고 근데 가서 찍는 거예요. 그때도 지미 카터의 대책 없는 이상주의와 도덕주의에 질려서 나라다운 나라, 네, 미국의 자존심을 회복하자. 예. 여기에 사람들이 그래서 요번에도 네, 저는 뭐 이제 레이건을 지지했죠.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얼마 전에 이 마이애미 주가 지금 또 아주 그 결정적인 플로리다죠. 플로리다가 항상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승자가 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아주 골치 아픈 주예요. 네. 거기 이겨야지, 거기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이애미 헤럴드라는 그 신문에 이제 그 논설로 나왔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트럼프가 이기는 선거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트럼프가 이긴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 아마도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확실하다라고. 이야. 아예 그렇게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분명히 이긴다 해놓고 그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그냥 뭐 엉터리가 아니라 다 그럴듯한 이유입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은 센 대통령이에요. 그렇습니다. 스트롱. 네. 그 다음번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캐릭터가 뭐야 되겠냐 그러면 스트롱으로 나옵니다. 스트롱에서 이제 이 트럼프가 훨씬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그 기자가 왜 힐러리가 지느냐는 이제 앞으로 디베이트를 붙으면은 둘이 이제 1대1로 디베이트 네. 붙잖아요. 그럼 트럼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트럼프가 토론에 있어서만큼은 뭐 논리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라는 대학원 그 교재를 사람은, 쓴 사람이니까요. 그 사람은 이제 상대방을 이모션으로 폭발하게 만드는 특기가 있는 거예요. 네, 감정적으로 어, 어. 말하자면 허물어뜨리는. 네.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도 다혈질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세게 다혈질로 나가면은 그저 감정을 건드리면은 거기서 폭발하면은 그거는 대통령 끝나는 겁니다. 과거에 지금 제가 누군지 생각 안 나는데 부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이런 식의 비열한 공격을 멈추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미국 대통령 후보가 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지지율 떨어지고 그리고 흥분해가지고 소리 지르면은 그 하워드 딘이라는 사람이 네.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민주당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1위로 달리다가 1위로 달리다가 한번 뭐 그냥 완전히 뭐 네.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 비명 비슷한 소리를 네. 질렀는데 그날로 끝났습니다. 그 별명도 샤우팅 하워드는 아니고 아무튼 그 뭐 비슷한 그런 뭐 거예요. 그렇게 네. 그 비명을 질르다 네. 씹혀가지고 네. 그래서 미국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어차피 둘 다 클린턴이나 이 트럼프나 이게 그 이 얼굴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쑥스러운 것도 없는 사람이야. 네. 그런 사람끼리 붙었을 때는 그게 더 센 놈이 이긴다 그러는데 그건 트럼프가 더 센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진흙탕 싸움, 머드 파이팅으로 간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 그 최근에 이제 무슨 뭐 테러 사건도 나고 그래갖고 거기 좀 반응을 잘 못했다 뭐 인기가 좀 내려간다 네. 이거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선거 끝날 때까지 11월 달인데 너무 긴 세월이죠. 그 선거하는 사람들한테는 신문 보도는 뭐 트럼프 진영의 전략가를 뭐 그달로 자르고 뭐 말이지. 해고했네 뭐 이런 그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뭐 네. 그러니까 아직은 그게 대세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냥 정말 정확히 말하면 반반이에요. 반반이고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전통적인 그 역사라든가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이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플로리다주 말씀을 드린 거는 이제 거기가 그 스윙 스테이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이 이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화당이 이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커요 숫자가. 네 그런데 이제 선거인단 숫자가 꽤 많아서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아주 이제 유리하죠. 결정적 승세를 그렇죠, 그렇죠. 네, 얻는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 부시 아들 부시하고 알고하고 할 때 네, 불과 그 몇백 표 차이로 네. 몇백 표 차이로 선거인단 전체가 플로리다로 플로리다 선거인단 네. 전체가 그 이 부시한테 갔죠. 총수는 거의 한 뭐 천 몇백만 사는데 겨우 한 900표인가 차이로. 네. 그 나중에 다시 섰을 때도 부시가 이기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가 다시 시자 말이지. 이건 네. 뭐 인정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자기가 졌다라고 인정을 했다가 네. 다시 시작을 그래갖고 몇 달 걸렸죠. 근데 이제 그때 그 부시의 친동생이 플로리다 주지사를 하고 주지사여서, 있었습니다. 네, 제 부시가 네. 네. 그래서 뭐 도와줬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나중에 진짜 카운팅을 새로 했을 때에도 부시가 이기는 건 이긴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나온 기사를 봤습니다. 다만 그때 이제 투표용지 이렇게 펀칭하게 돼 있는 게 플로리다주 그러니까 펀칭을 했는데 투표용지였는데, 네. 종이가 떨어진 경우도 있고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네. 뚫린 종이가 이 붙어 있는 거를 유효로 치느냐 무효로 치느냐고 뭐 서로 쳐다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민주당에서 미국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거는 미국 민주당 하면 직선으로 옆에 구멍이 아니라 약간 뭐 이렇게 삐뚤은, 사선으로 예. 네, 모든 후보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게 얼핏 봐서는 잘 네. 그렇죠. 뭐 시비 투표하기가 거리가 쉽지 않았다. 뭐 이제 시비거리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뭐 그건 헌법상으로 헌법 절차에 의해서 이제 네. 부시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부시가 이제 그 명예를 회복하긴 했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네. 표를 훨씬 벌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재선할 때 상대가 존 캐리였나요? 그 재선 때가 캐리였습니다. 근데 존 캐리를 향해서도 뭐 어마어마한 공격들이 나왔습니다. 그- 한 방에 갔습니다. 존 캐리도 여론조사에서는 이기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캐리가 그냥 뭐 거의 한 방에 가다시피 했는데 캐리가 월남전 참전용사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군대에서 전투하다가 부상당하면은 훈장을 하나를 주는데 네. 그 훈장이 그 이렇게 하트 모양인데 그 보라색이에요. 그래서 그 훈장 이름을 퍼플 하트라고 그럽니다. 네. 근데 퍼플 하트는 부상 당할 때마다 줘서 여러 개 다른 사람이 많아요. 네. 그런데 세 개 부상을 3번 당하면은 한 군데서 한 전투에서 그러면 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로 빼달라고. 네. 전투 지역이 아닌 곳으로. 그런데 이 캐리가 월남전에서 부상을 3번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왔죠. 근데 그거를 동료들이 3번째 거는 가짜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3번째 거는 그 아주 밀림 구석에서 지네들이 쏴준다는 거예요. 발 쏴줘가지고 죽지 않게. 네. 그럼 발 다쳤어도 분명히 그 부상은 부상이니까 그럼 퍼플하트 하나 더 받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동료들이 그 이제 월남에 아주 깊숙한 곳에 그 강물을 흐르는데 거기서 전투하는 배를 그 스위프트 보트라고 그럽니다. 네. 그 경비정 아주 빨리는데 아마 그 월남 전쟁 영화에서 그 보트 봤을 거예요. 군인들이 기관총 앞에 걸고 막 그냥 정신없이 달리고 그러면 옆에서 배특공들이 총도 쏘고 막 그러는 건데 그 배를 탔던 그 동료 장교들이 같이 탔던 바로 그 배 같이 탔던 그 부대원들이 캐리의 3번째 그 훈장은 가짜다라고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는 캐리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그 친구들이 그 중2 뭐 젊었을 때 캐리가 중2 때 찍은 사진인데 수십 명이 이렇게 찍었는데 거기서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전부 다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이 지지를 하지 않는 거예요. 뭐 자기들이 신문 광고 자비로 막 내고 자비로 막 않았나요? 내고 네. 그 스위프트 보트 베테랑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벌집 사위였다. 뭐 재벌집 그 케찹집, 네, 하인츠 케찹집, 하인츠 네. 케찹 부인이 하인츠 케찹의 네, 상속녀죠. 네. 회장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주 재벌가의 그 사위가 됐고. 근데 그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은 환경 운동에 관심이 있다고 하고 정작 본인은 이제 연료 소비가 굉장히 많은 그거는 이제 고 얘기죠. 알고가 그렇습니다. 네. 알고는 나중에 이제 노벨 평화상도 탔습니다만 그 받았나요, 그 사람? 그건 예. 잘 모르겠는데. 알고 같은 경우는 전체 미국에서 가정집으로 전기세 많이 내는 톱10 안에 맞아요. 항상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쓴 책이 뭐 그 위기의 지구 뭐 이런 네. 책도 있고 그래요. 그 환경운동가인데 환경운동가 치고서는 집의 전력 소비량이 너무나 무지막지하게 많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정집으로 미국 랭킹 10위 안에 꼭 들어갔다니까. 그러니까 환경 보호하자는 전력 사람이 과소비로. 그렇게 전기를 많이 쓰는 게 말이 되느냐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인은 이거는 내가 사업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뭐 핑계 대는데 그거 뭐 일단 그래도 신뢰를 잃는 거죠.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가 재선에 도전할 때 엘고가 후보로 못 나왔죠. 다만 그때 이제 엘고가 자기가 그때 출마하게 이제 되면 두 번째 나온 거는 캐리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가 출마하게 되면은 역사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출마하지 않겠다. 당선 가능성도 꽤 높았습니다. 엘고가. 그런 의미에서 뭐 또 미국 정치가들은 그런 굉장히 이건 평가해 줄 만한 그런 데가 건 있다고 있어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참 지문은 졌다라는 걸 그대로 네. 그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미국 대선의 전통은 패자가 승자한테 직접 전화를 직접 해서 전화 그날 전화가 옵니다. 네. 밤에. 네. 그래갖고 내가 졌다는 걸 인정하고 그 축하해 준다고 하고 그건 멋있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엘고 같은 경우는 일단 전화 걸어서 축하한다고 인정을 했다가 플로리다 선거 네. 카운팅이 뭐라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되돌렸죠. 네, 그래서 다시 인정하지 못하겠다고 전화해서 해서. 아까 했던 전화를 취소한다고 또 직접 전화를 그날 밤에 해서.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 선거제도를 조금 풍자하는 오죽하면은 원하면은 우리가
선거 관리 업무를 대신해 줄 수도 있다. 쿠바에서 막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아까 했습니다만. 우리가 그 퓨친 얘기를 했는데 네. 퓨친이 미국 선거제도를 조금 조롱하는 듯이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은 사람이 대통령 된 적도 있다. 근데 그게 부시가 최근에 대통령이거든요. 네. 전체 얻은 숫자가 고가 더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거까지 다 쳐서. 다쳐서도 고가 더 많았죠. 근데 이제 선거인단에서 부시가 이겼는데 그거를 퓨틴이 조롱하는 거는 미국 선거제도의 본질, 미국 네. 민주주의의 본질을 모른다는 그런 뜻인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맨 처음에 그 13나라가 한 나라를 만들었잖아요. 13개 주가. 13개 주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큰 주도 있고 작은 주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네. 뭐 버지니아 같은 데는 무지하게 크고 그리고 인구가 조금밖에 안 사는 주가 있고 그러는데 그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자 그러니까 조그만 주가 그럼 우리는 안 가겠다. 네. 어느 주는 뭐 10명이고 어느 주는 2명이고 그러면은 2명짜리 주는 네. 독립 자기 혼자 사는 게 낫지 뭐하러 미국이 됩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중재안이 그러면은 하원은 인구 비례대로 하자. 그리고 하원보다 그 위에 있는 원은 그거는 큰 주나 작은 주나 2명씩 갖자. 상원은 2명. 네. 그래서 상원은 2명, 하원은 그러니까 큰 주나 작은 주나 상원은 다 2명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50주니까 상원이 100명이에요. 네. 그리고 지금 작은 그 인구 비례로 해갖고 하원을 하는데 하원은 뭐 435명인가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 435명 100명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이 논리가 나오냐면은 캘리포니아주는 하원이 한 50명이 좀 넘습니다. 네. 상원은 2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50명이라고 칩시다. 네. 50하고 둘이니까 거기는 대통령 선거인단이 52명이라는 소리예요. 네. 아마 52명이 좀 넘을 겁니다. 54명. 54명, 네. 뭐 5명 이렇게 되는데 와이오밍주 같은 데 봅시다. 와이오밍주는 상원의원이 2명이고 하원의원이 한 1명입니다. 명입니다. 네. 그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가 인구가 50배라는 소리예요. 네. 그러니까 상원 50배니까 하원이 50명이 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1명이고 알래스카도 1명입니다. 상원 네. 하원은. 상원 2명, 하원 1명. 근데 네. 그러면은 인구는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와이오밍 주가. 근데 3표란 말이죠. 네. 캘리포니아는 와이오밍이 50배인데 그러면 와이오밍이 3표면은 거기 50배면 150표 가져가야 되죠. 근데 실제로는 50 몇 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적이 아니다? 아니죠. 그 와이오밍은 미국에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 네. 치면은 난 독립할 거야. 뭐 나중에 주지만은 바로 그것을 타협하고 그러니까 미국 정치가 타협의 정치죠. 네. 그래서 큰 주와 작은 주가 서로가 불만하지 않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건 헌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는 주의 표를 누가 갖고 가는데 그래서 큰 주들 이기는 게 좋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경쟁을 하는 것이고 그거는 미국의 그 연방제도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이지. 네. 우리나라는 뭐 연방이 아니니까 한 표라도 더 많이 얻은 후보가 전체 되는 투표로. 거고 네. 미국은 연방이기 때문에 그 각 주에서도 그 권력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퓨틴이 이번에 그 자카리아랑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의 선거제도를 약간 좀 우습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국내 언론은 이건 순전히 제 느낌인데 클린턴에 대해서 조금 가산점을 주고 트럼프를 조금 깎아내리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클린턴 당선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는가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것도 그렇게 클린턴도 네. 이제 대통령 되면은 우리 보고 분담금 더 내라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하기 아주 편해졌습니다. 예. 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네, 해줬고 이미 해줬기 미국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상당히 지지했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트럼프 현상을 다시 한번 짚은 것은 미국 현지 상황은 우리 언론이 보도하는 것처럼 힐러리 클린턴의 일방적인 우세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그 제가 전해드리는 거고요. 제 나름대로 네. 그 아마존.com이라는 데서 이제 책 파는 서점이었는데 지금 거기서 별걸 다 팝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예를 들어 트럼프라고 딱 치면은 트럼프 뭐 인형도 나오고 네. 트럼프 티셔츠도 나오고 모자도 나오고 뭐도 나오는데 하여간 이 소품이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시사점이 있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걸 사서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미국을 다시 강대국으로 만들자는 걸 전부 다 하나씩 쓰고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묘한 그런 거는 일종의 문화죠, 문화. 예, 미국의 선거 문화입니다. 그거를 네. 카운팅을 안 하고 그냥 뭐 겉으로 보는. 그 우리나라 얼마 전에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한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더 이상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를 가지고 미국 선거를 바라볼 수는 없게 되었다. 네. 그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거,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트럼프 현상이죠. 그러니까 미국 신문도 이미 여론 주도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론 반영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를 비롯한 수많은 맞아요. 미디어가 그래서 생겼기 때문이죠. 이 트럼프의 트위트를 누가 분석을 네. 했어요. 아주 간단한 용어로 그냥 아주 단순하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네.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식. 그러니까 전부 계획대로 하는 거죠. 생각나는 대로 막 쓰는 게 아니라 네. 그거를 분석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또 새로운 뉴 미디어인데 파급 효과가 대단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클린턴이나 트럼프가 지금 박빙의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가 네. 그 며칠 전에 우리 그 미국 전문하는 교수들 뭐 이렇게 조그만 세미나를 했는데 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클린턴을 지지를 많이 해요. 네. 교수들도 그런데 누가 이길 거냐에서는 전부 모르겠다고 다 대답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좀 박약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격하기도 하고 조금 좀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제 크리티컬하게 네. 비판적으로 보고 네. 그런 건 있어요 분명히. 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오늘 그 트럼프 얘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는 정확한 정보에 바탕한 판단을 해야 실수가 근데 적다. 우리는 말이죠. 두 쪽에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 힐러리 클린턴의 외교 정책은 어떻게 나올까? 무지하게 세게 나올 겁니다. 미국 그 사람들 미국 제일주의예요. 힐러리도 똑같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중국하고 그 각을 세울 거는 확실하고 힐러리 클린턴조차도 네. 그리고 뭐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사람 사이의 정책, 특히 대한 외교 정책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아주 안심스럽게 말하면 네. 거의 비슷할 거다가 답이에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힐러리 현상, 트럼프 현상. 저희는 트럼프 쪽에 조금이 아니라 사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걸 네. 우리가 대비를 해야 그래서, 되니까 네. 대비를 해야 되니까.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